팀장님, 저 일도 많은데 그것까지 제가 어떻게 해요? 이런 소리 가끔 듣고 계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부하 직원이 하기 싫다, 맡고 싶지 않다, 이런 일을 효과적으로 분담하고 할 수 있게 하는지 그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중에서 직원이 할 수 없다고 반사, 이렇게 하는 일은 그냥 내가 해버리는 게 배속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특히 집중해 봐 주십시오. 제가 모기업의 팀장님 워크숍을 진행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팀장님이 토의 시간에 팀원이 내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팀원 눈치를 보며 일한다. 팀에 까칠한 직원이 있는데 하기 싫은 일이 생기면 대놓고 안 하려고 하는데 와, 미쳐버리겠다.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팀의 팀장이 맞아 이거는 이래서 맡기 어렵다, 저거는 저래서 하는 게 힘들다며 온갖 핑계를 대는데 한 대 때릴 수도 없고 답답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팀장님들이 힘들게 되었을까요? 이거는 팀원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팀장님께도 문제가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팀장님의 역할과 책임이 분명하지 않은 겁니다. 꽤 많은 팀장님들이 첫 번째, 팀원들 간에 트러블이 생기거나 불편한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그리고 두 번째, 시간도 촉박한데 가르치고 맡기느니 내가 하고 말지,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잘하는 건데 내 손을 거쳐야 일이 되지, 이런 착각과 욕심 때문에 팀장님의 역할과 책임을 모호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팀장의 역할은 팀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전체 환경을 조성하고 분위기를 띄우는 거거든요. 이게 최우선인데 내가 내 모니터만 보고 있으면 팀원들은 팀장 지가 다 하네 하면서 손을 놔버립니다. 그럼 팀장님은 죽어나는 겁니다. 이게 몇 번이나 몇 달은 팀 성과도 챙기고 그런 대로 일이 돌아갈 수는 있겠지만 계속될 수는 없거든요. 업무로드 때문에 팀장님이 번아웃이 올 수도 있고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근데 이걸 알지만 못 끊어내는 거예요. 최근 워크숍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팀원들은 퇴근하는데 야근하는 팀장, 주말에 출근하는 팀장이 너무 많아요. 이 문제는 비단 그 회사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따라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가 하고 말지, 이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거는 팀원들에게도 할 짓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장 편하겠지만 팀장 잘못 만나서 배울 거 못 배우고 물경력자가 되는 건 금방이거든요. 자, 그럼 일을 이렇게 한번 맡겨보십시오. 먼저 첫 번째는 모두가 하기 싫어하는 일은 반복적이고 지루한 단순한 업무일 때가 많거든요. 해도 티도 안 나는 그런 일들 말이죠. 이런 일만 하는 팀원은 점점 팀의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고 이거 왜 나만 계속 이런 일을 하라고 하냐, 이런 불만이 점차 쌓여갑니다. 실제 제가 만난 어떤 분은 입사해서 1년 넘게 도면 출력하고 정리하는 일만 했는데 아무리 긍정 회로를 돌려봐도 이 회사에서는 성장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은 마음에 사직서를 냈다고 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 회사는 이 직원의 사직 때문에 업무 지연이 상당할 거예요. 이런 걸 보면 반복적이고 지루한 업무를 한두 사람에게 고정적으로 맡겨버리면 요즘처럼 자기 커리어를 중요시하는 분위기에서 반드시 이탈자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팀원 전체에게 조금씩 분배해서 부담을 줄이고 그 과정에서 팀원들이 서로의 노력을 인정하며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어렵지만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대로 업무가 도전적이거나 중요한 일이다. 그러면 각 팀원의 역량과 현재 업무량을 고려해서 분배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자면 팀장이 팀원 각각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또 현재 업무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이슈가 발생한 후에 물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그러자면 평소에 1대1 면담을 통해 팀원에 대해 세심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이고요. 서로 신뢰가 있는 상태에서 야, 이 부분은 네가 이런저런 강점과 경험이 있으니 맡아보는 게 어떨까? 너보다 잘할 사람은 없어. 너도 알잖아. 이렇게 중요감을 부여하면서 일을 시켜야 됩니다. 만약 팀장님이 팀원처럼 실무를 처리하고 있다면 1대1 면담 기회를 주기적으로 갖는 게 어렵겠지만 팀장의 역할,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팀원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분위기를 만드는 것, 이것을 잘 알고 실천하는 분이라면 어렵지만 못 해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팀원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밥은 먹었어? 일하는데 어려움은 없니? 내가 지원해줄 거 알려줘. 내가 당장 해결해줄게. 이 세 마디만 평상시에 잘해도
팀원은 팀장에 대한 신뢰감이 크게 향상되고 심리적인 안정감 속에서 주어진 업무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반사하지 못합니다. 셋째는 팀원의 역량이 부족하면 교육 좀 보내십시오. 일을 하고 싶은 의지는 있지만 실력이 부족해서 자신감이 떨어져서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 교육 관련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팀장님들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된다며 외부 교육 간다거나 아니면 교육비 지원에 대해 인색하게 구는 분들이 있는데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만약 팀원이 일주일 외부 교육 간다고 해봅시다. 그 한 명의 공백 때문에 일이 안 돌아간다는 것은 팀장의 리더십과 매니징에 문제가 있다는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또 아무리 짜내봐도 교육비나 시간적인 여건이 여의치 않다면 팀 내에서 그 일을 잘 해낸 사람과 멘토 멘티로 묶어줘서 서로의 역량이 향상될 수 있게 팀 내 교육을 활성화시켜 보십시오. 결국 팀원이 꺼리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분담하는 방법은 내가 하고 말지, 이 생각 버리기, 팀원이 처한 상황에 대한 관심 갖기,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업무 소통,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분명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못할 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